이선주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만큼은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아들 민수의 약혼자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였다.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실 테니까요.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정한 장소는 시내에서도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평소 선주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차고에서 낡은 스파크를 끌어냈다. 10년이 넘은 이 작은 국산차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선주는 이 차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첫 아르바이트비로 수리비를 내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차였다. 레스토랑 발레 파킹장에 도착하자 주변은 온통 고급 수입차들로 가득했다. 선주의 스파크가 들어서자 발레 직원마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선주는 당당히 차에서 내려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예약석에는 이미 강도훈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다. 강도훈은 정장 차림의 근엄한 표정이었고 그의 부인 윤미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창밖 주차장을 향했을 때 얼굴이 굳어졌다. 저기 있는 스파크가. 윤미라가 속삭이듯 말했다. 설마 그 차를 타고 오신 건 아니겠지요? 강도훈이 냉랭하게 물었다. 선주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직하게 답했다. 네, 제 차입니다. 그 순간 윤미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문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지만 윤미라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과는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약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윤미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런 차를 타는 집안과 우리 가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굴욕감의 말조차 잊지 못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선주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선주는 차분히 일어났다. 민수야, 가자. 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주차장에서 스파크에 올라탄 선주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작고 낡은 차 안에서 모자는 서로를 의지한 채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선주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당한 모욕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간간이 들리는 훌쩍이는 소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선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제과점 주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3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노점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선주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건물 나중에 꼭 오를 거야. 젊은 시절 그녀는 늘 그런 직감을 믿었다. 번 돈을 모아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했고 시간이 흘러 그 직감은 현실이 되었다. 동대문, 명동, 강남의 작은 상가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선주는 절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돈이 사람을 바꾸면 안 돼.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파일을 펼치자 수십 개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나왔다. 시가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었다. 선주는 이 모든 것을 비공개 재단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세무사조차 전체 규모를 알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선주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강도훈 건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부동산 정보 사이트, 건설업계 동향까지 꼼꼼히 살펴봤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강도훈 건설이 3년간 준비해온 해운터미널 부지 인수 계약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 프로젝트는 회사 존망이 걸린 핵심 사업이었다. 재개발 호재로 인한 대규모 수익 기대. 선주는 기사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다. 강 회장이 이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선주는 해당 부지의 소유주 정보를 찾아봤다. 개인 소유였고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올랐다. 저런 차를 타는 집안과는 수준이 안 맞는다. 윤미라의 모멸적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선주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떠올랐다. 새벽 4시 선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부지 소유주에게 연락했다. 강도훈 건설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현금으로 제시했다. 상대방은 당연히 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일 아침 일찍 계약하시죠.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바뀔 하루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선주는 이미 해운터미널 부지 앞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넓은 땅을 비추고 있었고 곧 이곳에는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적어도 강도훈 건설의 계획으로는 그랬다. 희망나눔재단 이선주 이사장입니다. 선주는 부지 소유주 김 사장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는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현금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꺼낸 것은 은행 잔고증명서였다. 김 사장의 눈이 커졌다. 이런 금액을.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강 회장보다 30억이나 더 높네요. 급하게 필요한 땅이라서요. 선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전체 자산의 일부에 불과했다. 김 사장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강 회장과는 3년간 협의해왔거든요.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비즈니스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당연하죠. 선주의 말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선주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왔다. 법무팀, 세무팀까지 대기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는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다. 같은 시각 강도훈 건설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부지 매입이 무산되었다고요? 강도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사장이 갑자기 왜?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답니다.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희망나눔재단? 들어본 적 없는데? 강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다. 이미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매출 전망이 사라진 것이다. 오후 2시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도훈 건설 핵심 사업 무산. 주가 급락.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건설업계는 술렁였고 강도훈 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떨어졌다. SNS에서도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저녁 무렵 윤미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흥신소를 찾았다. 이선주라는 여자를 조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앙되어 있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야 해요. 어떤 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신소 대표가 물었다. 제과점 하는 여자예요. 아들 하나 키우는. 윤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과점 주인이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전담팀을 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드리죠. 흥신소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날 밤 선주는 제과점에서 혼자 빵을 굽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마치 낮에 수십억 원짜리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음 수를 준비하는 냉철함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버지 서재 밖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격앙된 어조였다. 반드시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요. 우리 가문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요. 민혁은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이선주라는 여자 말이에요. 제과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분명 뒤가 구린 게 있을 거라고요. 민혁은 깜짝 놀랐다. 이선주? 며칠 전 약혼 파기 자리에서 만난 그분 아닌가?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흥신소에서 모든 걸 파헤쳐보겠다고 하네요. 탈세든 불법 자금이든 뭔가 나올 거예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다. 민혁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우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 한다고요. 대화는 20분 넘게 이어졌다. 민혁은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윤미라는 흥신소에 거액을 지불하고 이선주를 해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민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이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약혼 파기는 어머니 결정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건 잘못됐어. 민혁은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봤다. 이선주 씨가 레스토랑을 떠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굴욕을 당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감싸 안던 모성에 넘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일주일 후 민혁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선주의 제과점 주소를 찾아냈다. 작은 동네 상가에 자리한 소박한 가게였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민혁은 제과점 문을 열었다. 이선주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이선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혁 씨?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선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뭘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는 제 가족의 잘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당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선주는 숨을 멈췄다. 민혁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제과점 안에 울려 퍼졌다. 이선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의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민혁이 간절히 말했다. 저는 옳지 않은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선주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일어나세요. 이선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민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선주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카드가 그녀 손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선주는 민혁이 제공한 증거를 가지고 강도훈 건설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낡은 스파크가 아니었다.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명의의 검은색 세단이 회사 앞에 멈췄다. 희망나눔재단 이선주 이사장님이시군요.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도훈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해운터미널 부지 매입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선주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놓았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윤미라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흥신소와의 통화 내용, 이선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음모,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따님이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선주가 담담히 말했다. 민혁 씨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은 머리를 감출다. 아내의 무모한 행동이 회사마저 위험에 빠뜨릴 상황이었다. 부인께서 횡령 의혹도 있다고 하던데요. 선주가 추가 서류를 꺼냈다. 이사회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강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저는 단순한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해법을 원해요. 무슨 뜻인지. 회사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분 절반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세요. 강도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미라의 음모가 공개되면 회사는 물론 가족 모두가 파멸할 상황이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는 그날 오후에 작성되었다. 강도훈 건설 지분 50%가 희망나눔재단으로 이전되었고 윤미라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파면을 결정했다.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 강도훈 건설, 사회공헌재단과 상생경영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1년 후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다. 민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처음엔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가 보여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강민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의 개혁적인 대표가 되었다. 그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선주 이사장님 덕분에 제대로 된 길을 찾았습니다. 민혁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희망나눔재단은 미혼모 지원, 서민 상인 창업 지원, 교육 소외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선주는 여전히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다. 어느 봄날, 선주는 여전히 낡은 스파크를 타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며 직원들이 미소 지었다. 이사장님, 새 차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젊은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선주는 스파크의 보닛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차는 내 아들이 준 사랑의 선물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차죠. 그녀에게 스파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아들의 효성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선주는 오늘도 그 작은 차를 타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